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책 다 갖고 계시죠? 지난주에 안 오신 분 있으세요? 오늘 처음 왔다. 두 분. 지난주에 했던 거 그 동영상 강의 촬영돼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 한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법 관련된 거 얘기한 거라 지난 시간에 202페이지까지 했거든요. 202페이지.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리고 부동산 공법 공부하려면 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거 기본적인 거. 아예 생초보 법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꼭 보시고, 여기는 법대 나왔다 그러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진도 들어갈 건데 그 203페이지 봐보세요. 203페이지 거기 이제 챕터 2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이 6개 법이었어요. 7개 법이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7개 법입니다. 원래. 근데 하나가 총설 관련된 총칙이라 걔는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6개 법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난개발 그러면 무슨 시, 용인시 나오면서 전국의 땅이 5개 용도였는데, 야 이거 너무 난잡하게 개발되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준농림 지역하고 준도시역.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 묶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관리지역이야. 그럼 관리지역으로 만들면서 야 기존에 했던 2개 법을 통합시키자 해서 만들었던 법이 국토의 뭐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야. 예. 이봐, 지난주 안 오니까 벌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공법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일단은 제가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상 가장 중요한 법이고, 40문항 중에 12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법의 꿈이 16개 맞는 게 꿈이에요. 16개만 맞아서 몇 점 맞는 거야? 4점 이상만 맞는 걸 꿈으로, 대부분 꿈이야. 1년 해도 40점 넘기 쉽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40점을 넘는 게 꿈인데, 저기 보면 12문제 나옵니다. 나머지 찍어서 4개 맞아도 합격할 수는 있는 거야. 찍었는데 3개 맞았으면 그때부터 힘든 거죠. 예. 국토개법 진짜 열심히 했는데 12개 맞출 수가 없어요. 한 2개에서 3개는 생판 못 보던 거, 규칙이 있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문제 이상한 거 같다네요. 근데 그런 건 버려야 되니까, 우리 목표는 많이 맞으면 9개에서 10개예요. 보통 이제 9개에서 8개 목적으로 가는데, 나는 9문제 정도 맞히겠다로 가시면 돼. 9문제면은 몇 점이야? 8개가 20점입니다. 22.5예요. 그래서 22,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점수에 저기서 한 절반은 저기서 다 맞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저 법이 뭘로 돼 있냐? 뭘 얘기할 건데, 국토란 말 썼어요. 이거 전국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전국 토지 줄이면 그저께 했더니 전국 토지 줄이니까 전토래. 전국 토지도 맞는데 국토란 말 씁니다. 국토에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앞으로 국가가 먼저 계획을 짜 놓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짜 놓을 테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후에 이용을 하십시오. 만약에 계획에 맞게 이용을 안 하시면 법률로서 규제를 해서, 당신은 이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벌칙을 때리겠습니다. 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해당 벌금을 때린다든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 벌금 때린다, 이런 거 하겠대. 그럼 이제 여기서 전국 땅을 내가 지금 현재 다 하려니까, 전국 땅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뭐부터 짜랬죠 지금? 계획. 그 다음에 후에 이용하는 거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거를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고요. 국가계획.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계획을 누군가가 짤 거고, 근데 그 전체 땅 중에 정부가 내가 혼자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밑에다가 사람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너가 거기 지역만 좀 관리만 해봐라. 그래서 서울이란 자치행정관할구역을 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서울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인천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 대전 광역시. 광주 광역시. 부산 또 직할시라고 하고 싶지 또 20년 전, 10년 전인데. 여기 울산 뭐야? 광역시. 대구 광역시. 노란 색깔 몇 개네요? 6개. 광역시가 현재 6개인데 관할하는 지역을 그렇게 놔두고, 근데 여기 파란 색깔로 해볼까? 요거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경기도, 여기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그럼 전국 8도죠? 전국 8도에다가 제주 뭐를 만들어놨지? 특별자치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이제 관할이 이렇게 해놨구나. 전국 땅은 일단 정부에서 관리를 할 건데, 야, 요거 한 관할구역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건 국가가 관리 안 하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 그래서 정부가 두 개로 나눠진 거야. 국가 중앙 정부랑 무슨 정부야? 지방 정부. 그래서 현재 정부 조직을 나눌 때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관리하는 데를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중앙 정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걸 무슨 정부라고 그래? 지방 정부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시험 보기 두 달 전, 뭐 한 달 전, 막 이럴 때는 이제 막 문제 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시도지사 할 때 시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시도지사의 시를 모르고 지금 1년을 공부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1월 달에 만약에 기초 강의할 때는 얘기를 했던 건데 3월 달, 4월 달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3월 달에 오신 분이니까 기초 강의를 들어봤던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시도지사 할 때 시가 누군지 그때 한 거야. 그래도 합격하고 갈 수 있어요? 네.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왜 이래? 일주일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처음 날 아니었나? 이제 한 바퀴 딱 돌아보니까 6과목 성격도 조금 알겠고 뭐를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뭐는 좀 할만하겠구나 그런 느낌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법은 약간 느낌이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가지고 그죠? 일단 40점만 넘으면 된다는 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 목표는 가볍게 가자는 얘기예요. 40점만 넘어도 자격증 받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쓴 거는 중앙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걸 건드리는 게 여기에 하는 부서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거를 중앙에서 건드리는 건 아니고 서울에서 일어나는 건 서울 누구를 뽑아놓고 서울특별시장을 뽑아놓고 특별시에서 관할하는 네가 계획 다 짜서 네가 관리해. 대신에 국가가 짠 무슨 계획에 맞게끔만.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은 이분이 짜는 거고 지자체 계획은 지방에서 짜면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딱 봤더니 그럼 우리나라 대표가 어느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행정계획을 짜는 주체를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누가 이 계획을 왜 짠다가 이해가 되는 건데 처음에 만약에 1월,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앉아있다가 숨소리 가빠져요. 예. 내가 뭐 잘못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할 테니까 진짜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 판서하지 마.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 깜짝 놀라. 나중에 가면 프린트 똑같은 거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쓰라는 것만 그냥 필요하면 쓰시고 보시면 돼. 국가계획이라는 걸 짜는 것도 중앙에서 짤 건데 그럼 여기 해당 도시에서 지방에서 짜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 짜야 되죠. 그걸 지방계획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지방계획이란 말을 안 써요. 지방이란 말을 법에서 그러면 지방 하나하나마다 다 각각 짜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만든 단어가 도시란 단어야. 지방이란 단어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도시로. 그래서 이제 지방계획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합시다. 도시계획을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시계획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되는 거겠네. 그럼 전국에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는 거고? 국가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네요? 국가계획. 그럼 이거를 짠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거 지방계획 누가 짜는 게 주체냐? 그러면 정부 조직을 알아야 이분이 짭니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 현재 어느 분이죠? 박근혜 뭐라고 그러죠? 대통령. 그럼 이제 정부 조직상 제일 먼저 대통령을 뽑아놨고 대통령 박근혜라고 쓸게요. 이것도 대통령 이름 한 번 쓰면 안 되죠? 네. 대통령 그 밑에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다 관리하기 힘들 때 야, 내 대신 좀 네가 총괄해서 대신 네가 이걸 좀 맡아서 일 좀 해줘라. 그래서 국가사무총괄하는 따까리 이게 뭐예요? 국무총리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시 할 일 없을 거예요. 국무총리란 말은 국가사무총괄하는 대표이사를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국을 관리하려고 그랬더니 군사에 관한 것도 있고 교육에 관한 거, 과학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뭐 재정 예를 들어서 돈에 관한 거 아니면 토지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건데 전문가를 뽑아놓고 너를 장으로 내가 놓을 테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군사 문제는 네가 다 책임져. 그럼 누구 장관을 뽑으면 돼요? 국방부 장관. 그래서 행정 조직을 둘 때 우리나라는 15개 부를 둡니다. 여러 개 부를 둬요. 무슨 부 이렇게 해서 부를 15개 부를 둬요.
부를 다 외우란 뜻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니까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도로 정책 이건 다 어느 부서에서 옛날에는 했냐면 건설교통부였었어요. 건설교통부였는데 그 건설교통부를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되면서 국토해양부로 바꿨었어요. 국토해양부로 바꾸면서 그때 그 기존에 있던 해양수산부하고 그 건설교통부를 합쳐버렸다가 일단 이 박근혜 정부 오면서 해양수산부를 다시 또 살리고 해양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된 거야. 어차피 일을 할 사람은 대통령 요 분이 얘를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하는 거야. 임명하는 거야. 임명제. 얘네들은 이제 중앙에서 일할 사람 뽑는 거니까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2월 달에 어느 사람을 내가랑 같이 일할 사람인지 뽑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추천해서 올리면 청문회라는 거 개최해서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장관이 될 수 있냐? 청문회에서 뭐 옛날에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해요. 국회의원들 할 일이 없잖아. 할 일 없으니까 영종도에 땅 산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영종도 땅 왜 샀어 했더니 그때 뭐 땅을 투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에 땅이 좀 필요해서 샀다는 동에서 농사 지려고 샀대. 근데 주소지는 강남이야. 영종도까지 농사 질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나? 그 여자분이었는데 얼굴이 빨개지는데 봤어 청문회? 빨개지는데 우라를 못 참아가지고 국회의원이 계속 물어보니까 제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 다음날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여성부 장관인가? 아니 무슨 부장관이었는데 청문회 하다가 다운계약서 썼던 거 걸리고 아들내미 군대 안 가는 거 걸리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 잘랐잖아요 다. 그래도 끝까지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우리 관련된 거는 무슨 부서인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라고 그래. 어떤 분 아직도 국토해양부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밥도 같이 먹지 마. 제 소원부터 해. 아주. 지금 밥이 바뀐 지 뭐 3년이 넘었는데 그럼 국토교통부라는 데서는 뭐 관련된 거냐? 부동산 관리할 거야.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라는 만약에 도로가 무너졌어요.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마이크 잡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막 사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건 아니지. 그 사람이 성수대교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국가가 지금 현재 책임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명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그만두든가 해야 모든 게 사건이 종결이 되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누구 잘못하면 제일 위에부터 하나씩 잘라내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국가 책임을 물을 때 너한테 묻겠다. 대신에 여기 서울이란 지역을 행정관할구역으로 묶어놓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는 그때는 니들이 이제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근데 그 서울을 관리할 사람은 우리가 임명하면 시민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니까 네가 그 서울시를 관할하고 싶으면 서울 시민들 모아놓고 투표해가지고 네가 당선이 되면 그때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뽑는다는 얘기는 여기 제일 먼저 서울 뭐라고 하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 뭐야? 광역시, 부산, 광역시 그리고 여기 도라고 들어봤어요? 도.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은 특별시, 광역시, 도 3개로 나눴었는데 제주도라는 게 지금 현재 새로 공화국을 하나 만들어놨어. 제주도라고 안 하죠 요즘에. 제주 뭐라고 하죠? 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말은 들어봤죠? 뭐 제주도 갔다 왔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제주특별자치도 갔다 왔다고 그래야 돼. 자꾸 이런 분위기를 할 거야? 난 웃자고 하면 웃는 거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주특별자치도 갔다 온 거야.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였는데 하나가 또 생겼는데 이게 왜 하나 생겼냐면 여기 수도권이라는 거는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서인경이라고 그래. 애를 뭐라 불러요? 수도권.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라고 그래. 수도는 어딘데? 서울인데 서울을 둘러싼 인천과 경기를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2,500만 명이 몰려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같은 경우는 개발 관련된 게 되게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하나 따로 만들었던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6개 법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실무 나가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꼭 봐야 돼요. 실무를 하실 거면. 토지개발이나 어떤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험 범위상에 없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지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럼 여기서 수도권이라는 게 여기 있다 보니까 잘 보세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치우쳐 있네?
구석으로 치우쳐 있죠. 예. 원래 중심 수도가 중간에 있어야 돼, 외곽에 있어야 돼?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야 위에 이거 같이 있을 때는 상관없었지 이렇게. 이거 있을 때는 같이 상관없었죠. 중앙이니까 한양. 자꾸 이렇게 비협적으로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 되게 없어 보여요. 예. 저 때는 괜찮았는데 반이 잘리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서 저걸 어딘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려고 했던 분이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 이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저분이 이제 슬로건을 걸었던 게 수도권 이전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의 1번이었어요. 그럼 수도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수도권 일로 이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할 거냐 해서 중심부를 봤는데 이쪽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쪽은. 그래서 이쪽으로 본 게 이쪽 라인이었어요. 이쪽에 평지를 찾다 보니까 충청북도하고 남도 사이 중에서는 남도가 더 중심부라. 그래서 남도 쪽을 쭉 보고 있다 보니까 평지 중에 아주 살기 좀 좋게 돼 있는 지역이 연기군 쪽이 있었어. 땅값도 좀 비싸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 밀면은 새로 도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이분이 지금 헌법에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헌법에 뭐 받았다고? 불합치.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헌법 불합치 판결 받으면서 수도권 이전이 무산되니까 그러면 행정부라도 데리고 가겠다 해서 과천에 있던 정부 종합청사를 어디로 보내겠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다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충청남도면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냐? 여기 도 밑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래 도는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면 시하고 뭐로 나눠지? 시군으로 나눠지는데 도 밑에 시하고 군을 나눌 때 충청남도 연기군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더니 야 이거는 정부가 행정 관련된 거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거 웃긴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가 신도시 만들면서 안 되겠다. 너 도지사 네가 관리하지 말고 우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거야 해서 여기다가 특별히 관리하는 자치시다 해서 특별자치시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세종으로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세종시라고 했다가 명칭을 바꿨어. 세종특별자치시야.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디 관할이 아닌 거예요? 충청남도 관할이 아닌 거야. 정부 직할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해당 지역을 이제 크게 나누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였는데 뭐하고 뭐가 생겼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옛날에 일반적으로 너무 기니까 이거를 시도라고 했던 거야. 시도. 그럼 시도 할 때 시가 몇 개네? 3개. 도는 2개 써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안 써놨다 이거야? 특별시하고 여기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자시라고도 해요. 이거. 근데 도는 특별자치도, 도. 도는 몇 개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도 그러면 저 5개를 줄인 말이야. 이거를 9월 달에 물어보더라고. 이 시 할 때 시가 누구냐요? 오늘 처음 알았잖아, 지금. 되게 다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그럼 시도를 관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도지사 이렇게 부른대요. 하나 더.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있거든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느 시가 제일 인구 많지? 서울특별시예요. 인구 1080만 명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특별시장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서울시는 또 이제 잘게 25개로 쪼개놨어. 뭐로 쪼개놨어요? 군데 하나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서울시 사시니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러분이 뽑았죠? 우리가 뽑았잖아. 그리고 구청장도 우리가 뽑습니까? 여기 강서구청장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그러면 강서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자치적으로 뽑은 대표의 장이죠. 그리고 특별시장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은 장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중앙에서 뽑은 거예요? 지방에서 뽑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방에서 뽑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지방에서 뽑은 지방에서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지방 자치적으로 니네가 뽑아서 관리하는 장이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시장 구청장 이거 무슨 구청장이에요 이거? 자치구청장이에요? 비자치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하고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군. 그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들어봤네? 동구, 서구 들어봤죠? 강화 군이에요 군.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말은 나오면 몇 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을 말해요. 광역 지역적 범위가 넓다 해서 옛날에 부산 뭐였었어요? 직할시였는데 옆에 있는 기장군이라는 걸 먹었어요. 원래 여기 부산이 여기까지였었어. 근데 옆에 있는 기장군을 먹으면서 2개잖아. 그러니까 부산 뭐야? 광역시.
그리고 대구 뭐였죠? 대구 직하셨어. 근데 대구인데 옆에 달성군을 먹었어요. 달성군. 울산은 뭘 먹었어요? 울주군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몇 개 이상의 도시를 묶은 거야? 2개. 그래서 광역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는 이대로만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얘는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시군구라고 합니다. 시, 군, 구.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래야 되거든요. 자치구라는 건 누가 뽑았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 구가 있을 때가 있고 구가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수안시 권선구, 경기도 부천시 여기 뭐 있어요? 원미구 있잖아. 구 있잖아. 근데 의정부 있어. 경기도 의정부시는 구가 없어요. 이제 뭐가 약간 다르죠 지금. 왜 그러냐? 여기 시 중에 시가 경기도에도 시가 되게 많은데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시장이 혼자 관리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럼 시장이 밑에 한 명을 지정해 놓고 야 네가 여기 좀 관리해. 그래서 이 사람이 뽑아요. 시장이 뽑아. 그럼 이 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거예요? 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시장이 임명한 거니까 자치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이 아니에요? 저걸 비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청장이 있어요. 강남구청장하고 여기 옆에 부천시에서 원미구청장이 있어. 그럼 이제 둘이 만났어요. 만나면 누가 충성이래요? 원미구청장이 충성해야지. 왜? 원미구청장 윗사람이 누구야? 부천시장이잖아. 부천시장하고 강남구청장 동급이에요. 급수가 같다고. 얘네들이 월급이 570만 원인가? 원미구청장은 430만 원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급수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제가 구청장 그러면은 여기 구청장도 있고 여기 구청장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라고 하면 안 되고 얘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률에서는 원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법에서는 이 구청장이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줄여서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이 구청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제가 앞으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허가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 그 말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네? 자치구청장 말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요. 물어볼까?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죠. 여러분 여기서 건축물을 내 땅 사가지고 2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그래.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러면 시군구거든요. 시군구청장한테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디한테 가야 돼? 강서구청장한테 가야 돼. 이분한테 가야 돼.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한테. 근데 여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있잖아요. 허가 어디 받아가야 돼? 부천시장한테 가야 돼. 부천시청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자치구청장한테 가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던 업무를 얘한테 위임했을 때 시청 갔더니 이거는 관할 구청장 구로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사무가 처리가 달라요. 제 말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비자치구청장을 말한다. 그럼 이제 이 구청장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 시 중에 아까 성남시는 구가 있었고 수원시도 구가 있었잖아. 인구 얼마 이상일 때? 그럼 50만 이상의 시를 큰 시라고 해서 대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불러요? 그럼 대도시 정도 되면 야 이건 급수가 상당히 높은 거로 보겠다 해서 일반 의정부 시장도 있고 성남시장도 있는데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성남시장. 그래서 이 사람은 대도시 시장이니까 행정계 이반 권한 결정 권한도 줘버려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 행정계 결정할 때 원칙은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 대도시의 경우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장. 그래서 나중에 하면 시도지사 옆에 대장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 밑에 있는 이 시장의 급수가 이쪽으로 간다고. 제 말 이해됐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시도지사 그러면 5명입니다. 누구 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하면 특도지사랑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굴까? 도지사겠지. 구청장은 윗사람이 누구겠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윗사람은 누구? 도지사 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장. 이 사람은 2개 관리하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하나 관리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지방선거할 때 이렇게 뽑는 거야. 됐어요? 이 사람만 뽑아야 아닌 또 몇 명 더 뽑아요? 여러분 선거할 때? 서울시장 뽑고
구청장 뽑고 옆에 몇 번 더 찍었을걸요? 더 찍었어. 한 8개인가 찍을걸요 아마?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에서 일어난 자치법률도 만들 의원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는 따로 안 해. 시의원 선거는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도 뽑고 강서구 의원도 뽑아요. 그리고 교육감하고 교육장도 뽑아야 돼. 교육감은 시도에서 뽑는 거고 교육장은 시군구에서 뽑는 거야. 그래서 교육감, 교육장 선거 하잖아 같이. 그 누구야? 고승덕이 교육감으로 나섰잖아. 선거 같이 하지 않았어요? 따로 선거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같이 뽑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을 해놨는데 그럼 앞으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는 대부분 다 누가 하시면 되겠네?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고 제가 끝날 때까지 너무 많이 나오셔요. 이 책에 공법책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분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어서 국장 그래요. PD국장 이런 국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 그러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시집 가면은 얼굴도 못 볼 거야. 하도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 하다 보면 다 국장, 뭐 하다 보면 다 국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애가 하겠지. 그리고 여기 지자체를 가만히 보니까 아까 지방이란 말을 뭐로 바꿔서 부른다고 그랬지 아까? 그럼 도시라고 바꿔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를 도시로 할 거냐 해서 얘네들이 고민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그중에 어디를 도시로 했냐면 특별시를 도시로 했어요. 도시죠. 인천광역시도 도시인가? 예. 네. 특별자치시도 도시죠. 예. 네. 특별자치도도 도시인데 이 도가 문제라. 서울시가 커 보이세요? 경기도가 커 보이세요? 경기도가 17배인가 땅덩이 더 커요. 그럼 도지사가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누구를 돕고? 시하고 군수 뒀잖아. 그래서 도를 도시로 안 넣고 시하고 군을 도시로 넣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제가 묶어서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묶은 거 있죠? 이걸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도시라고 그래. 도시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특, 광, 특, 시, 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특광, 특, 시군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게 안 들어갔었어. 군은 따로 군 계획을 짰었거든요. 군은 군 계획을 짜서 우리가 도시 그러면 특광, 특, 시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도시 계획을 짤 때 도시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군은 계획을 안 짜는 걸로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맞은데 이제부터 여기다 군자 하나 붙여주자 해서 군도 도시로 넣겠다 해서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 군 계획이라고 불러.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도시군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특광, 특, 시, 군이야. 그럼 이제부터 나왔어. 전국에서 일어나는 계획은 어느 분이 짜시면 되겠네? 그때 보잖아요. 줄여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이제. 예. 그래서 전국 대상은 국장이 짜는데 그럼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건 누가 짜면 되겠다. 서울특별시장이 짜면 돼. 저기 경상남도 김해시가 있어. 그럼 경상남도지사가 짜는 것과 김해시는 김해시장이 짤까? 김해시장. 김해시가 도시니까. 안 봐도 도지사가 짜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얘 둘이 짰을 때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다거나 결정을 하는 거고 시도의사가 만약에 짰다 그러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럼 국장이 짠 계획이 무슨 계획이겠네? 국가 계획이겠네? 국가 계획에 부합되는지 이 사람한테 승인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제부터 대상 지역만 딱 나오면 누가 짜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 행정계 이방권자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됐으면. 근데 이제 여쭤볼게 한번. 부천시 있죠? 부천시도 도시잖아. 부천시 도시니까 부천시 도시계획은 누가 짜야 되는 거야? 부천시장이 짜야죠. 짜고 난 다음에 윗사람한테 만약에 승인 얻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 거야? 그죠?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라고. 이 조직이 안 되면 나중에 공법책의 절반이 시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절반이에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게 뭔지 모르면 책 읽는 게 답답해지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한 번만 하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여기를 행정관할구역으로 나눠서 여기를 무슨 정부라고 그래? 지방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정부예요? 중앙정부. 그래서 이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해볼까? 그럼 국가계획을 아까 짤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국가계획인데 토지를 대상으로 짜는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아마 특강이 다 끝날 거거든요. 2주 전 마지막까지 쓸 표입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있으면 보다 보면 그냥 외워지니까 따로 쓰지 마세요. 여기 국토종합계획 밑에 전국을 대상으로 아까 뭐를 다 만들었냐면 이렇게 해서 뭐야? 서울 뭐라고 그랬지 이거?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 옆에 도라고 그랬는데 도는 도시 개념 아니랬죠? 그럼 여기는 뭐하고 뭐로 돼 있겠네? 시하고 뭐로? 군, 시하고 군, 시하고 군, 시하고 군으로 돼 있어. 여기 세종 뭐 있죠? 특별자치,
도 있지. 그럼 잡으세요. 자, 특광, 시군 이거 도시죠. 283개 있어요. 283개 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개의 도시의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개의 도시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둘이 요게 두 개의 도시를 연계해서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몇 개 이상이네?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라 이상이란 말 쓸 때 무슨 단어 쓴댔죠? 그러면 광역적으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권역을 묶었다. 그걸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을 묶고 난 다음에 여기 지역에서 방향 잡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한 개의 도시에서만 한 개의 도시에서만 짜는 계획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도시 그럼 어디라고 했죠? 특광 시군이야. 그러면 특광 시군에서 이거 써볼까? 그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할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할 때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계획 짜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개발 안 할 거면은 계획 안 짜도 돼. 왜? 계획 짜서 개발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계획을 짜는 주 목적은 뭐를 하려는 게 목적이야? 개발. 그러면 방향부터 잡는 게 맞아요? 집행부터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방향 잡는 계획이란 거 하나 만들겠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짜겠다 해서 무슨 계획부터 하나 짜고 기본 계획 하나 짜고 기본 계획이 나와서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야 서울시에 지금 인구는 1020만인데 1080만인데 도로가 이렇게 좁아서 되냐 도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디다 설치한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할 건지 구체적 관리 들어간다 해서 관리 계획이라는 걸 짜는 거야. 그럼 계획이 두 가지네. 근데 어디서 짜는 거랬지 방금 전에? 도시. 내 입 제대로 안 봐 빨리. 도시에서 짜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계획이야? 도시, 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 이 두 가지를 도시군 계획은 뭘로 나눠지는 거야?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거죠, 이거. 근데 두 개 도시 묶어서 짜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개 이상일 때는 뭐야? 광역이잖아.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데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도 하나 나오는 거야. 도시군 기본 계획. 지금 제가 용어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단어들이 저런 게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두 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제가 하나 묶어 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아까 기본 계획을 묶어 가지고 하나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형체가 없고 기본 계획하고 뭐를 묶어서 관리 계획 묶어서 부르는 거라 도시군 계획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짜는 걸 한꺼번에 묶어서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시 도시 계획을 보고 싶어요. 그럼 서울시 도시 계획이라는 건 없고 서울시 기본 계획을 보고 서울시 관리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보면 서울시 도시 계획을 본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 이해되는 건가? 그러니까 서울시청 들어가서 서울시 도시계획 줘봐 그러면 없는데요. 그래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줘봐. 관리계획 줘봐. 두 개 다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 본 거라고. 도시계획이라는 건 형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묶어서 부를 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몇 개 도시 묶었네? 두 개 이상의 도시의 방향 잡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란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방향이란 말 쓸 때요.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추상적으로 보이세요? 추상적인 거야. 방향은 넓게 잡아, 좁게 잡아. 아주 세부적인 거 잡아요, 기본적인 거 잡아. 종합적으로 잡아요, 상세하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 하나 줄 테니까 잡아. 앞으로 방향이란 말을 쓸 때 넓게 잡아요, 좁게 잡아. 넓게 잡는 단어 무슨 단어? 광역. 하나 더 있어. 세부적으로 잡아요, 기본적인 거 잡아. 기본적인 거. 종합적으로 잡아요, 상세하게 잡아요. 종합. 그럼 요 세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이라고 돼 있어요. 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만 나와. 그럼 얘 한번 따라해봐. 광역, 기본, 종합. 잡아요. 종합 여기 있고 광역 있고 여기 뭐 있어요? 기본. 얘는 없죠. 그럼 요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러면 이거가 안 들어간 계획은 전부 다 집행 계획이에요. 구체적 계획입니다. 이거 반대 개념. 그럼 얘는 무슨 계획이 되는 거네? 도시군 관리 계획 구체적 계획이에요. 이건 방향 잡는 계획. 구체적 계획이라 우리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구속력이 들어오는 계획이고 얘네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만들어 놓은 거고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뭐야?
도시관리계획.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다가 앞으로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가 6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용도 지역이 5개였다가 몇 개로 줄면서 4개 줄면서 전국을 몇 개로 나눠요 그러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용도 뭐였지? 용도 뭐예요? 지역이에요.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하려면 여기 해당 지역 도시 관리하는 사람이 계획을 짜서 입안해서 이 내용대로 결정이 딱 되면 그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이었어. 녹지 지역이면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서 도시에서 여기를 신도시로 만든다고 용도 지역을 여기를 상업적으로 바꾼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대박이라고 그래? 쪽박이라고 그래? 내가 바꾼 거야? 시에서 바꾼 거야?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 다 상업적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여기가 특정한 A시라는 도시였는데 A시 인구가 지금 현재 45만인데 인구 너무 적다. 우리도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 인구를 한 10만 명을 더 데려와야 되겠다. 10만 명이 들어오면 55만 되죠. 그럼 A시장의 권한은 세죠. 대도시 시장이 되면 행정 관할 권한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고 인구가 많아지면 뭐도 많이 들어오고요? 세금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다음에 선거 나오면 또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들은 항상 눈을 부르키고 누구를 데려오려고 그래? 인구 유입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 계획안을 짠 거야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A 시장이 도시 개발하겠다는 뭘 짜야 돼? 계획을 짜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걸 짜가지고 해당 지역 결정이 딱 되면 여기는 신도시로 만들어서 용도 지역 중에 상업으로 할 거고 여기는 뭐 주거 지역으로 할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업적으로 하겠다. 이걸 용도 지역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바꾸는 거예요?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은 A 시장이 뭘 짰었어야 되냐면 A 시가 지금 문제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가 되니까 자생력이 없다. 그래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해서 방향을 잡아놨는데 이 방향에 맞춰서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신도시 개발할게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기본 계획은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땅 중에 여기 있는 도시였어요. 이게 이 도시였어요. 그럼 대한민국 땅은 무슨 계획이 있었겠네? 국토종합계획상 여기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들어온 거야.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런 거는 안 보고 요거만 보고 땅이 여기 있으니까 내 땅이 상업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려온 건데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는 무슨 계획을 짜서 합시다. 도시군관리. 근데 거꾸로 이 사람 땅이 지금 주거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난개발이 진행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오히려 거꾸로 녹지적으로 바꿔버린대. 공원으로. 그럼 얘 입장은 기분이 어때요? 나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서 A 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맨날 소송 들어오잖아.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놨어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제 얘는 주거지역에서 뭐로 바뀌는 순간 녹지지역. 나는 녹지지역으로 써야 되는 규제를 받는 거야 이제. 그러면 행위자한이 직접적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이 결정이 되면 나에게 구속력이 들어오는 거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구속력이 있다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계획은 나랑 관련이 있다, 나랑 관련이 없다.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야. 근데 얘는 방향만 잡았잖아요. 얘도 방향만 잡았잖아. 얘도 방향만 잡았죠 지금? 그럼 요 세 가지 들어간 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야 신도시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한 거예요. 야 거기 보존 좀 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얘가 보존하겠다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제기할 수가 없는 게 나랑 관련이 없잖아. 나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요 놈이네. 그럼 구속력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국민은 행정쟁성 즉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게요. 요 지문 4개 줄게 4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놓고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5번은 그냥 안 쓸게요. 다음 행정계획 중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와 있는 계획을 골라라 이렇게 됐어. 답이 뭐야? 서문이죠. 그게 쉬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쉬운 거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거기서 구속력 계획 하나 체크해 줄 테니까 걔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그죠? 도시군관리 외우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설명 안 한 이유가
얘네는 방향만 잡았으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서 비구속이야.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내한테 뭐라고 처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냐. 행정쟁송 제기 못한다. 그럼 다시 다음 네 가지 계획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골라라. 그건 뭐야? 4번이야. 같은 문제인데 표현만 달리 나와요. 그럼 이제 결론은 몇 글자 하나 외우면 되는 거네? 세 글자 외우면 되죠.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 배울 때 48개 계획을 배울 거야. 48가지 계획을 배울 건데 48개 나올 때마다 이게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그렇게 할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래?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한번 따라해봐. 광역, 기본, 종합. 저 글자 보는 순간 다 뭐로 빼고 방향 잡는 무슨 계획이다. 이거 없으면 다 무슨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풀어.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푸는 거야. 예. 근데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요령이란 걸 배우는 거고 이해는 하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첫날부터 그냥 따라서 광역 기본이가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예. 기초 강의 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근데 무조건 시험 봐야 된다. 외워요. 무조건 외워. 이렇게 했겠지. 아직 시험은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되게 많이 남았어. 근데 눈 감고 딱 뜨면 내일 모레 시험이야 또.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빡시 가야 돼. 여기서 하나 해볼까? 용도 뭐라고 그랬지 방금 전에? 용도 지역을 그러면 여기 도시마다 다 정해놨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가 상업지역이었고요. 상업지역이었고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 같은 상업지역이야. 근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얘는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대. 근데 얘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50층이 아니라 30층밖에 안 된대요.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기 옆에 국제공항이 하나 들어선 거야. 공항이 들어서면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업지역에는 뭐 하지 말아라는 규제를 할 때 높이 제한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해서 묶어놔야겠네. 여기 땅 위에다가 이 공항 주변으로부터 4km 반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최고 높이를 딱 정해놓겠다. 이거보다 높게 올라가지 마라고 해놨대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니까 고도 제한하는 거죠. 고도를 제한한다 해서 고도 지역이라고 그래? 고도 지구라고 그래? 지구. 그러면 기존에 일단 뭐가 있었는데? 용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용도 뭐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용도 뭐야? 지구. 용도 지구를 또 한번 만들어낸 거야. 예. 원래는 용도 지역만 있었는데 필요하니까 용도 지구라는 거 10개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만들겠다. 용도 지구. 잘 봐봐요. 그럼 얘는 30층 이하로 내려라 이거죠. 최고 고도 지구라고 돼 있으면. 최고 높이가 30층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야. 근데 여기 지역에다가는 뭐를 해놨냐. 여기도 고도 지구를 해놓은 거야. 고도 지구 해놨는데 최저 고도 해놨어요. 야 여기는 30층 이상으로 올려. 20층짜리 건물 못 지어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더 올리라는 얘기예요? 내리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건축물을 고도화시켜서 집약적 개발하겠다는 뜻이고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하겠대요. 얘는 강화한 거고 얘는 뭐 한 거네? 완화. 그러니까 얘 지역의 기능을 강화 완화하려고 만들어낸 걸 용도 지구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근데 이 도시하고 이 도시 옆에 A시가 있는데 여기 B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약간 유흥적인 요소가 좀 강한 도시야. 소비 도시야. 여기 문화재 도시야. 경주야. 그러면 유흥적인 요소가 흡입력이 빨라요? 문화적인 요소가 흡입력이 빨라요?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오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한 개의 도시 정체성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기를 개발을 좀 여기 이렇게 해서 못하게 얘가 흡수돼 버릴까 봐. 그럼 여기를 개발을 못하게 하면 끊어지겠네? 그럼 얘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얘는 얘 나름대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럼 여기를 개발을 제한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뭐라고 하면 되겠네?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용도 뭐라고 그랬죠? 지역. 용도 지구. 근데 제가 개발 제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개발 제한 지구라고 그랬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도 구역을 또 만든 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앞으로 한 40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잖아. 네. 재미는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올 거야. 네. 용도 뭐라고 됐어 지금? 구역이잖아.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이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4개 용도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나 있어.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얘는 별도구역으로 뺐어요. 용도구역과 유사한 걸 만들어내는데 용도구역상 용도구역으로 보진 않고 특정한 입지규제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여기 끝날 때 뭐로 끝났네? 구역으로 끝났죠. 용도구역의 범위에다가 넣지는 않았고 일단 제목이 입지를 규제하는 거를 뭐 하겠대? 느낌상 개발제한구역이 여러분 땅에 지정됐어. 좋아? 싫어요? 그 정도의 수준만 되면 문제는 풀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내 땅에 지정됐어. 기분 좋아 들어와? 왜 좋은 거야? 규제가 최소화시킨대잖아.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땅값이 올라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내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 동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됐다. 아싸 땅 팔지 말자 이 생각이 들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이 곧 지정될 거래. 우리 지역이 빨리 팔아버려야 돼. 갖고 있으면 땅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뻔하잖아. 예. 제 말뜻은 이해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거는 나랑 직접적 관련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내 땅에 고도지구 지정됐어. 내 땅에. 관련 있죠?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어. 관련 있잖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있죠? 근데 좋게 관련된 거고 얘는 나쁘게 관련된 거겠지. 제 말 이해된 거죠? 그럼 고도지구 지정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두 가지입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되면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최저고도가 지정되면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규제를 받을 때 그 규제가 뭐냐를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해석할 정도가 되면 브리핑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아파트 중개를 하시는 분인데 또 상가를 중개하시는 분인데 토지 중개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해당 우리 동네 이쪽 라인에 지금 토지 중개하는 지역 그 지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이분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얘기해야 돼.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거는 기존에 개발이 되게 많이 돼서 인구 유입도 유동률도 높았던 지역인데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정부 차원에서 입지규제 완화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완화되고 높이도 완화되니까 토지 가치는 최소한 1배에서 2배 이상 올라갈 거니까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면 그 사람은 네 하고 계약서 씁시다 할 거 아니야. 눈만 껌뻑껌뻑거리면 옆 사무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브리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이론 얘기한 거예요? 실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에 실무가 마지막에 있는 거야.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잖아 이거. 1차 때 배우는 거 아니죠? 저 처음 강의할 때 1차 과목이었어요. 지금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잖아. 그때 당시 공법이 1차 과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잘 나왔죠. 1차 과목에서 이제 보통 1차하고 2차 중에서 대부분 공부하다 보면 1차로 다 전환하거든. 하다 보면 거의 다 전환해. 한 9월달 가서 전하는 분도 있고 1월달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위주로 공부하고 2차 공부는 거의 안 하잖아 사람들이.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나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하는데 중간에 3월달 되면 아, 안 되겠다 1월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거의 2차 때는 사람이 좀 줄어. 근데 1차 때는 늘어요. 그럼 이제 1차 과목일 때 좀 어려운 과목이 무슨 과목이야? 뭐 바글바글 했지. 근데 이게 2차 과목으로 이제 실무 들어가면서 2차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찬밥이 된 거야. 근데 왜 2차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론 과목이 아니잖아요. 실무 과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2차로 뺀 거야.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녹지 지역을 상업으로 바꾸려면 해당 지역에서 야 여기를 도시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짰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냐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이 도시군 관리에서 짜는 거고 여기 이 A씨 중에 옛날에 여기 상업화됐던 지역 중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도 있을 수 있죠. 주거 지역 중에 오래된 밀집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건물 철거하고 다시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다시 정비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해당 도시군 관리에서 하겠다. 그런데 요 사업하고 요 사업은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뺐고 정비법으로 빼서 국토개법 끝나고 난 다음에 예법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거야. 하나 더 있어요. 도시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깔아야지? 도로 깔고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뭐도 설치해야 되냐면 애들이 오면 뭐를 지어줘야 되죠 정부가? 학교도 지어야 돼. 지자체에서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들 넣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지자체에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정해놓겠다. 그래서 50세 가지를 정해놓고 이 50세 가지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를 이거를 같이 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이면 도로가 넓어야 돼요? 줄어야 돼? 주거지역은 좀 좁아도 되죠?
유동인구는 상업적이 많으니까. 그럼 용도지역 지정하면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계획성 없이 그냥 막 개발만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용인시하면 난개발이었죠. 그때 이후에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했던 게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개발 예정지다. 여기가 개발 예정지다 그러면 계획을 싹 다시 짜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 지역만 계획을 다시 짜서 요 계획으로만 개발하면 난개발 막을 수 있다. 해서 특정한 지구를 묶어요. 그래서 그 지구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가 개발할 땅이다 해서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묶어버려요. 지구 단위 묶으면 지구 단위계 구역에서 계획을 다시 짜서 요 계획으로만 개발하세요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지구 단위계 구역이 지정됐다. 일단은 좋은 거다요, 나쁜 거다요. 개발할 예정지야. 그 지역을 대상으로 묶어놓고 일단은 계획을 짜기 전까지는 개발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다 짜면 행위자는 당신들한테 조금 완화는 해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정한 것만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할 테니까 10층 질 거를 20층까지도 짓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간판 내리고요. 색깔 빨간 색깔 쓰지 마시고 이거 규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난잡하지 않게끔 개발하려고 만든 게 지구 단위계 구역이에요. 그래서 요 6가지 내용을 짜기 위해서 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대요? 도시군 관리계획. 얘를 짜려면 그냥 짜는 거예요? 해당 도시 방향 잡아야 돼? 잡기 위해서 짜는 게 무슨 계획? 기본계획.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283개 도시는 다 이걸 짜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도시를 묶을 때 짜는 건 뭐고?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 두 개 도시계획, 한 개 도시계획은 전부 다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죠. 그럼 정부가 짜는 국토종합계획에 맞아야겠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것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거를 뭐 등한시해서 체계가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세요. 203페이지에 거기 맨 위에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이 하나 나왔을 겁니다. 찾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용어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냐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잠깐만 여기 봐봐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도시 한 개, 두 개. 두 개 이상, 두 개만. 두 개 이상을 묶은 거를 뭐라고 그래? 그럼 광역이 아까 방향 잡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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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대답 안 해. 광역계획권에 방향 잡는 계획, 집행하는 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이거 봐봐. 거기.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뭐 방향?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그 밑에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울 묶어놨네? 이거 세 개를 묶어버렸죠 지금. 연계하려고 요걸 광역계획권 짜면 여기서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리고 밑에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애가 지금 돋보기를 보고 있을 거예요. 남자애가. 돋보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써 있죠? 그럼 한 개의 도시 방향 잡는 거, 집행하는 거. 그러면 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방향 잡아놓고 요 계획을 보고서 무슨 계획을 짜야겠네? 관리계획. 그래서 밑에 그 도시 관리계획 수립해서 도시 만들어놨죠. 그럼 돋보기 들은 사람은 무슨 계획 짜는 사람이에요? 아니. 뭘 보고 있잖아, 걔가. 기본 계획을 짜놓은 걸 보고 짜고 있잖아. 그러면 돋보기 듣고 있는 남자애는 관리계획 짜는 애죠. 그래서 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라고 돼 있잖아. 예. 도시관리계획 입안하는 자가 무슨 계획 보고서 기본계획 보고서 짠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여자애가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짤 때 수립에 지침을 줄 테니까 앞으로 요 계획 보고 짜세요. 대신에 예를 들어 한 20년, 30년 뒤에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 중간에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 국가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건 어느 부분 바뀔 때요? 대통령. 그래서 몇 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넘겨보세요. 그럼 거기 이제 말로 써 있는 게 2번에 도시군계획 써 있죠. 그럼 요 진한 글자를 딱 보고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돼야 돼. 어렵단 말이에요. 행정계획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오거든. 오늘 딱 듣고 다음 주에 안 올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봐봐. 그 다음 주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는 거 맞을 거야. 다음 주에. 기다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계획은 내 머릿속에서 도시가 어디였지? 시, 군에서 일어나는 개발하려고 짜는 계획이죠.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과 관리단다. 이게 정의예요. 봐봐요.
도시군 계획이란 어디에? 특, 광, 특, 시, 군에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구분한다.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밑에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나왔어요. 여기 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서 단어에서 끄집어내면 돼. 어디에? 특, 광, 특, 시, 군에. 기본이니까 방향이에요, 집행이에요? 그러면 특광, 특, 시군의 방향 잡기 위한 계획으로 무슨 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쟁성 이런 거 제기 못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있네. 특광, 특,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 단어 세 줄을 외워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런 게 수천 개가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냥 단어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면 얘는 그냥 맞아, 틀려 이렇게 할 정도면 돼요. 우리 시험 주관식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100% 전부 다 뭐야? 객관식이야.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써 있는 거 중에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찾아내면 틀렸다 그러면 답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이 좋은 거야. 객관식 시험이. 주관식이면 이걸 써야 되잖아.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내 머릿속에서 특광 특특 시군의 정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이번에 뭐 지침이 된다. 이걸 써야 돼. 그 생각해봐. 그럼 포기하게 되지. 예. 포기하지 말라고 객관식으로 해줬잖아. 예. 거기 밑에 4번 봐보세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에? 라고 나오겠네. 특광, 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부터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관한 다음 항목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1번부터 6번까지가 제가 지금 판서한 거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이거를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래요. 용계, 기도, 지. 여기서 시험 문제가 26문제 나옵니다. 24문제. 여기서 24문제 나올 건데 얘를 용도 지역이 뭐냐 해서 쭉 배울 거고 지구가 뭐냐 해서 쭉 배울 거고 구역이 뭐냐 쭉 배우고 빼서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만화 한번 보시면 그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끌고 있죠. 네? 해석을 한번 해본데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줄게. 친절하네 아주 그냥. 밑에 무슨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해 줄 테니까 너 관리계획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그 얘기예요. 그럼 술에 있는 애가 무슨 계획이네? 관리계획에는 일단 용도지역 지구구역부터 우리랑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나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결정이 되면 법적 구성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으로 나랑 관련이 있어서 이 계획이 결정됐을 때 이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됐고 5번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은 거기 그 밑에 남자애고 여자애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변하게 되는군요. 모르잖아. 그럼 10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막을 건데 그동안 개발을 할 때 건물만 들이다 짓고 뭐는 또 안 깔아놨었지? 그래서 안 되겠다. 기반시설하고 건물 계획을 같이 짜재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림이 평면 계획 있죠. 기반시설 계획 있잖아. 그 오른쪽에 건축 계획 있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짜는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만약에 2차선이잖아요. 옆에 건물 높이가 딱 정해져요. 도로가 4차선이잖아요. 더 올라가게 줘요. 그게 안 맞으면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이야. 그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가시면 6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나올 거야. 그 6번에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요 우리 사는데 없어서 안 되는 시설에서 제가 아까 50 몇 개라고 그랬죠? 50세 개 있어요. 그 50세 개가 뭐냐를 써놓은 거야. 그럼 그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요. 필요한 것만 제가 외우라는 거 골라줄 테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 아니, 혼자 공부하면 다 외워야 되잖아. 선생님이랑 하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거는 찍어주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 그 정도 수준은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거기 기반시설은 다음 강목의 시설 말하는 데서 박스에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제가 잠시 쉬었다가 요런 거는 체크해서 좀 봐두세요라고 하는 것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거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